신보당 울산시장 후보로 나갔다가 단일화로 인해서 중단하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울산이 대단히 어려운 곳이었는데 또 당선의 결과를 만들어서 당선됐어요. 뭐 개인이 억울함이 있어도 우리 집단이 억울하지 않아야 되니까 국민이 억울하지 않아야 되니까 참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아이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 큰 사람이에요? 예. 아니 진짜 아니 뭐 결과도 이제 좋게 났고 해서 제가 이제 네. 너무너무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예. 제가 김종훈 후보였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맞아요. 그걸 엎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경기를 치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에 바로 현장에서 승복을 하고 결국 당선까지 됐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뭐 솔직히 누군지 모르지? 예. 이분이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분도 울산에서 동구청장 2번이나 하셨고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이야.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수모를 겪은 겁니다. 솔직히 이제 결과가 이제 좋게 났으니까 말씀드리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때는 좀 뭐 말할 수 없었지만 예. 저는 진짜 너무 혼자서 감동의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솔직히 뭐 여러 고민이 없을 수 있었겠냐마는 생각해보면 많은 생각이 들었지요. 저희들이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내란 청산을 해야 된다. 민주적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 그러려면 영남권이 중요하다. 특히 불경에서의 기본적인 이런 동력을 만들지 않으면 대통령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가는 것도 그렇지만은 내란 청산이 실제 가능하겠느냐라고 생각하며 잠을 좀 잘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유불리를 떠나서 또 당의 어떤 어려움을 넘어서서 이거는 결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고민들을 했었고요. 논의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은 또 당에서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또 말씀도 해주시고 해서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하셨지? 이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진짜 정말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분을? 감동이 있는 곳에 표가 갑니다. 진보당의 요번에 비례 시 도의원 측은 많은 유권자들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뭐 총선 또 대선 때 진보당에 대한 어떤 부채의식이 생겼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과거의 진보당과 앞으로의 진보당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이게 앞에 계신 두 후보님의 희생과 결단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이분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는 진보당이 여러 가지 큰 역할 그리고 사실 득표 면에서도 이번에 굉장히 큰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적지 않은 표를 가져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또 무슨 뭐 큰 선거에 박빙 선거 하고 하면은 그 진보당 그거는 이제 계속 앞으로 그 강압해서 드랍시키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맨날 드랍시켰잖아. 저는 제가 민주당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이제 앞으로 배려를 해야 됩니다. 어떤 당 대표가 나오든 이 진보당에는 철저하게 배려하고 같이 공동 정부를 그러니까 지방 정부를 그 진짜 어떻게 보면 이번에 굉장히 좋은 숙제가 남겨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연대할 것이냐.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한 숙제가 던져졌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그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델 두 분을 저희가 모신 거예요. 저분 어떻게 할 거야? 저분 나 진짜 와, 참 진짜 미치겠습니다, 저는. 자, 그리고 이분은 더 미친다. 예. 이분은 뭐 누군지 모르잖아, 솔직히. 몰라요. 몰라. 아는 죄송해요. 사람이 없어. 이분은 중고등학교 교사였어. 그리고 네. 전교조 최연소 위원장이었나요? 네네. 맞나요? 예. 누군지 뭐 아무도 몰라. 근데 선거에 이번에 첫 출마야. 처음으로. 근데 출마하기 위해서 예. 교직을 버렸어. 직업을 놓고 온 거야. 예. 근데 본인이 사퇴하면서 지지선언을 했다니까. 김경수 후보 지금 어려운 싸움이니까. 이거 어떡할 거야 이분. 진짜 어떻게? 이분 어떻게 할 거냐고 진짜. 난 모르겠어 이분. 이분도 너무너무 어려운 선택이고 너무너무 어려운 모험일 거 아니야. 예, 그럼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제 이번에 진보당 말씀하신 대로 진보당 경남도지사 후보였고요. 예. 그 작년까지 학교에서 아이들 수학 가르치는 수학 교사이기도 했고 정교조 위원장도 2번 하고 이렇게 좀 했는데요. 1월 1일자로 그 진보당에 입당해가지고 선거를 이제 처음 사실 좀 출마를 좀 했습니다. 열심히 한 5개월 정도 좀 뛰었고
그 4월 말인가요? 이제 지금 그 국민의힘의 박한수 후보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판을 딱 했는데, 야, 그 민심이 바뀌는 것이 막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시장에도 가거나 여러 도민들을 만나러 가면, 네네. 야, 이것이 정말 쉽지 않은 선거이겠다라는 예. 것이 정말 몸으로 느껴지기도 했고, 그 내란 청산이라는 주요한 목표로 이번에 선거를 좀 나오기도 했는데, 네. 아, 이대로 가다가는 내란 청산 정말 힘들겠다라고 좀 결단을 해가지고. 아,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 쉽지 않겠다라는 이게 네. 변화가 느껴졌다는 게 네. 보수들이 괜히 결집하는 거는 네, 느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아, 네. 그걸 네.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가면 막 그 사전투표 절대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고 아, 부정선거 그래요? 때문에 예. 그런 이야기들 막 많이 하시면서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게 많이 느껴졌죠. 아니, 그래서 우리 이제 결단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 선생님도 네. 완전히 그 원어민 발음인데 아니, 거기에서 그렇게 그 사랑을 못 받으세요? 아니 완전 원어민이잖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도 그 뭐 특정 정당이 아니면 아예 그냥 인정을 못 받나 보군요. 하지만 좀 어렵더라고요. 아, 어려워요? 네. 그렇죠. 아. 그래서 결단을 좀 하고. 근데 뭐 단일을 하고 열심히 또 선거도 같이 뛰고 그렇게 했어요. 아니 우리 선생님은 그럼 앞으로 뭐 어떤 행보를 걷는 거예요? 아 이후에요? 예, 네. 개인적인 삶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제 좀 쉬어야죠 일단. 좀 쉬고 앞으로 이제 뭐 정치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니까 밝으시네. 이제 정치하죠. 네. 아 근데 이번에 김경수 결과가 후보께서 좋았으면. 결과가 안 좋아가지고 아, 예, 저도 오늘 아침까지 밤을 꼴딱 새다가 여기 왔습니다. 자 경남도지사 한번 좀 결과 한번 볼까요? 아 참 이게 굉장히 좋았거든. 네. 아 출구조사는 10% 포인트 앞섰어. 이긴다며. 아. 출구조사는 근데 출구조사는 앞섰지만 10% 포인트 앞섰어요. 예, 박한수 국힘 당선자가 51.28%로 당선이 됐고요. 김경수 민주당 후보가 48.71%. 참 근데 좀 아쉽긴 하다. 많이 아쉽죠. 아쉽다 진짜. 참 김경수 후보도 너무 가슴 아프겠지만 네네네. 또 이렇게 지지 선언하고 네. 연대에 동참하셨는데 또 결과가 좋지 않아가지고 또 좀 그러네요. 네. 그러게요. 근데 우리 두 분 이제 연대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화두가 던져졌는데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있으십니까? 저는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아까 내란 청산의 대전제를 얘기는 하겠지만은 광장의 정신을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광장에서 함께 싸운 사람들이 같이 힘을 잘 모아야 된다. 네. 여전히 내란은 진행형이다. 네. 그래서 맞아요. 뿌리 뽑으려면 힘을 잘 모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한편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대통령의 어떤 고공행진이 있었고 또 지지율도 좋았고 전반적인 여론이 좋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강구한 측면이 어쨌든 간에 집권 여당에서 좀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섭섭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소수 정당이나 또 그리고 함께 싸웠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서로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고 좀 이랬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리고 싶고 네.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를 한 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택도 그런 결과로 그 아까운 지역을 내어주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했고 네. 이런 어떤 연대가 잘 되었더라면 지금 또 뭐 평가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내올 수 있지 그래서 않았겠는가라는 가슴 이제 아프죠. 네. 아쉬움이 많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연대연합의 어떤 정신이라는 것은 잘 될 때도 그렇고 안 될 때만 도와달라고 하는 게 연대연합이 아니라 잘 될 때일수록 오히려 베풀고 품을 좀 크게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이번에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크기는 굉장히 왜소해 보였습니다. 아 왜소해 보였어요. 예, 통을 좀 크게 해야 된다. 2년 후면 또 총선이고 또 3년 후면 대통령 선거해야 되는데 계속 선거는 그때도 있죠. 또 이렇게 할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이렇게 거죠. 이제 성격 좀 나오시네. 이제 성격이 좀 나오네.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이렇게는 많이, 아니다. 예, 많이 예.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진정성이 있어야 음.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어쨌든 간에 서로 또 고민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논의는 좀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참 뼈 아프잖아요. 아니 그것도 진보당이 나오셨으니까 진보당과도 관련이 있는 평택을 한번 좀 결과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평택을은 국힘의 유이동 후보가 34.83%로 당선이 됐고요.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가 28.77%,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가 27.24%. 이거 봐라. 이거 저 진보당은 아예 그 넣지도 않았다. 진보당 김재현 후보는 넣지도 넣지도 않았어. 않았습니다. 또 매불쇼가. 예. 매불쇼 진짜. 씨. 미래가 고생도 사실은 많이 하시고 또 대표로서 했는데 저는 또 거기서 얼마 정도의 지지를 받았냐를 떠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내부 총질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김재현 대표가. 난 그걸 보면서 김재현 대표한테 우리 대표지만 또 많이 놀랐어요. 네. 조국 대표가 거기 왔을 때도 섭섭함은 있었지만은 네. 그래도 함께 서로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용남 후보 왔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 대놓고 뭐 욕을 하거나 서로 내부 총질은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뭐 거기에 단일화 해볼 여지나 이런 어떤 근거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네. 서로 끝까지 가는 분위기여서 그게 오히려 마음 아픈 일이었고 또 가슴 아픈 일이었고 결론적으로는 또 유이동 또 국민의힘 후보에게 넘겨주는 네. 이런 결과를 낳아서 네. 우리가 많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사점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재현 후보는 나름의 어떤 원칙을 또 갖고 캠페인을 했나 보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예. 나름의 어떤 그 선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해뒀나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 전반적인 어떤 개혁 세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서로 간에 헐뜯고 또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사실 우리가 새로운 동력을 만드는데 오히려 힘을 저하시킬 수 있고 그렇죠. 또 왜곡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그런 것은 뭐 저희들은 자제를 하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희영 선생님, 그 진보당 하면은 그냥 안 좋게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고집 세고 현실 감각 없고 고리타분하고 막 이제 그런 걸로 좀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 진보당은요 뭔가 과거랑 좀 달라. 뭔가 좀 세련되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특히나 그 현수막 플레이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끼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이제 진보당을 좀 새롭게 봤다. 예전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네. 뭐 민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네. 그리고 민심을 받드는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이렇게 표본을 좀 보여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도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선생님은 그 정치를 할 생각이면 좀 편안하게 좀 민주당 들어가서 하시지 그렇게 또 어려운 길을 선택을 하셨어요. 네, 안 그래도 그 질문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그거. 왜 왜 민주당이 그런 거예요? 편할 건데 왜 조금만 소수정당에서 고생하냐 네.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는데 저는 이제 뭐 아까 뭐 정의주 위원장도 하고 중간에 박근혜 정부 때 해직도 당하기도 하고 해직당했어. 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복직하고 뭐 이런 네. 여러 투쟁의 과정을 좀 많이 겪었는데요. 네. 이 좀 살아온 삶 그리고 앞으로 제가 살고 싶은 삶이 진보당하고 좀 잘 맞아요? 성향이 맞는 것 같다 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진보당 입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 알려져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만 하더라도 평소에 진보당 분들이 네. 이런저런 봉사활동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수년째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구의원 선거는 네. 거의 100% 진보당 의원을 찍고 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관계로. 예. 네. 근데 항상 잘 보이십니다. 생활 정치에서. 아 그래요. 누구 찍었고 그런 얘기는 좀 상관없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정치가 이제 양극화되면서 사실상 양당 체제거든요. 미국 공화당, 민주당처럼. 근데 이제 사실 뭐 다당제로 이제 가기에는 뭔가 좀 개헌이 되거나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데 결과적으로는 진보 민주 진영에서 좀 유연한 당의 뭐 정책들을 갖고 결국엔 이제 맏형인 민주당이 뭔가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진보당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네. 정부하고 여당이 네. 뭔가 진보당하고 같이 연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냐. 예.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뭐 기본소득 정의당은 많이 쪼그라들었어. 네, 그래도 서울시에서 아무튼 권영국 후보가 지난번에도 나오고 이번에도 나오면서 1% 정도의 득표를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 표 한 표가 소중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혹은 뭐 현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서 예.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뭐 정책이든 뭐 연대를 하고 그렇죠. 선거 때만 연대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뭐 아쉬울 때만 내밀고 맞아. 배부를 때는 외면하고 예. 이래버리면 이게 사실 안 진짜 돼. 이거는 아니라는 거거든 예. 사실. 그리고 김정은 후보님은 그 행정 경험도 있으시니까. 아유, 중앙정부는 그만했어요. 뭐 어디서든 역할을 맡으시면 잘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선거 네.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정부하고 여당이 손을 내밀고 앞으로 총선 이제 금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 연대의 아름다운 모델을 다음 민주당 당대표가 그런 논의를 좀 하면서 전당대회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단일화를 서둘러서 저는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민주당이 사실 그 영남권에서 자리 잡은 지가 얼마 되지를 않아요. 예전에는 오히려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보면은 진보정당이 울산, 부산, 경남이 훨씬 더 넓게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고 그때 이제 민주당이 한 전국적인 어떤 바람을 한번 일으켰잖아요. 그때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 한 10년도 채 되지 않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영남권에서는. 네. 그래서 저쪽 보수의 어떤 직결들도 있지만은 민주당의 취약성도 있어요. 조직력이 굉장히 약해요. 제가 보건 때는. 그러려면 그런 어떤 것을 넘어서려면 대중적으로 또 여론을 잘 잡아가는 게 필요하고 또 모든 어떤 양심 세력이나 시민사회가 같이 힘을 모아야 늘 승리를 했던 거죠. 네. 자체적으로만 그걸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은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잘 될 것처럼 다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보수도 결집할 거고 그렇죠. 그 속에서 조직력에서도 상당히 밀릴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런데 계속 잘 될 것 같은데 뭐 혹시 또 진보당 이런데 얻어먹을 거 없나 싶어가지고 옆에 자꾸 걸칠령 아니냐 이런 눈빛으로 자꾸 바라보니까 참으로 좀 답답했어요. 답답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답이 있고 현장을 다녀보면 그게 아닌데 사회 보수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막 유보를 하고 있고 오히려 나름대로 준비를 해가는 과정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것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늦게 이제 선거가 임박해서 딱 보니까 야 이거 아닌 게 이거 위기감이다. 예예. 그럴 때는 이제 손 내밀어. 그때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늦어지기도 하고 일사불란하게 가기도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배부를 때는 행여나 진보당에서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연대하든 뭐 단일화를 하든 뭘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새끼 이것도 뭐 얻어먹으려고 또 뭐 이런 이제 눈빛으로 본다는 걸 느낄 때 얼마나 그 모멸감을 느끼겠습니까? 소수 정당은.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그거 사실. 우리 죽도록 하잖아요. 또 길거리 나와가 새벽 한 4시, 5시 되면 사실 나오거든요. 아침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들 도 많이 있어서 나와서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이제 하면 마지막에 사실 단일화하고 난 뒤에 김상우 후보를 데리고 제가 현장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플랜트 건설 노동자들 하는데 한 번에 10,000명 정도 이상이 출근하는데 거기 가서 같이 인사를 제가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거기에 수십 차례 갔었죠. 갔었는데 가서 사람들이 뭐 왜 이제 왔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때 있었던 나는 없어졌고 이제 우리가 모두가 김상욱이지 않느냐. 똑같은 마음으로 바라봐 달라. 이렇게 해서 같이 우리가 반드시 당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사라고 같이 인사를 드리고 했던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서로 가지는 어떤 뭐 장단점도 있고 유불리는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힘으로 작동하려면 같은 진정성을 가지고 같은 시각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다르면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니 의원님, 예. 이 정도의 그러시면은 부부싸움도 아예 안 하시겠어요? 그것도 다른 아니, 아니 이걸 품을 정도면 뭐 누구랑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 많이 품이 너무 하진 않고 가끔 하면 일방적으로 이제 제가 맞거나 하기 때문에 대들 품이 아니야. 품 자체가 그건 약간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문제야? 와 진짜. 정말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에 대해서 뭐 깊이 있게 알지 못하지만 진짜 향기가 납니다. 예, 너무 존경합니다.
우리 전희영 선생님 네. 끝으로 하실 말씀 뭐든지 가능하니까요. 한마디 하시면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단일화를 하면서까지 애를 썼는데 우리 경남의 결과가 좀 안 좋아서 사실은 마음이 좀 많이 아프고요. 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제 많은 우리 도민들께서도 진보당이 어떤 정치를 하는지 잘 알게 되시는 계기였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마음들을 잘 받들어서 네. 주민들을 섬기는 그런 정치를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아유. 사랑도 많이 주시고 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참 어려운 데를 들어가셔가지고. 네. 아니, 좀 그래도 그 선배된 입장에서, 아유, 그냥 민주당 가라. 이거 이런 조언을 좀 해주셔야지.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참 험난할 것 같습니다. 괜찮다 이거죠, 아무튼.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정치, 아름다운 연대를 보여주신 두 분 귀한 시간 내서 나와주셔서 아이고.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계속 관심을 갖는다는 약속은 못할 것 같지만 그 고마움은 제가 잊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훈, 전희영 두 분 진심을 다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